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선을 넘는 예비 시모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된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했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비 시모가 사연자의 배경을 보고 과한 요구를 하고 몰상식한 말들을 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제 입장에선 파혼이 최선이었기에 파혼을 했는데 상대 쪽인 남자와 그 집안에선 제게 너무 예민하다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가도 절대 결혼은 못할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 온 남자친구를 보고 저희 부모님께선 다른 무엇보다 성실하고 사람 됨됨이만 괜찮으면 된다며 그간 종종 만났던 모습대로라면 괜찮은 것 같다고 서로 함께 하면서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아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는 인사를 가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내조 잘해서 좋은 가정을 일구라고 하시더군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 내 아들이 아내로부터 대접받길 원하는 그 마음 다 같나 보다 하고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를 하였고 저희들이 원하는 결혼을 준비하길 바란다는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예식장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잡으라고 했고 예식 날짜로 양일을 알려주며 그중 하루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단은 당연히 받을 거라며 아들 키우느라 평생 애쓰며 뒷바라지 했으니 예단으로 최소 3천에서 5천은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부담 갖지 않을 금액으로 생각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가 계획하기로는 예단 예물은 하지 않고 서로 자금을 모두 모아 출퇴근이 편한 위치가 서초이다 보니 제가 조금 더 보태서 그 지역에 신혼집을 얻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은 집이고 자신은 예단은 받아야겠으니 따로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저희가 예단 예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집 구하는데 따로 돈을 보태줄까 했는데 그렇게 굳이 예단을 받아야겠다고 하니 그러면 예물도 해달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시더니 제가 액세서리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예물이냐고 하시네요.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좀 할라치면 어머니께서 계속 가로막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보다 못해 그만하시라고 예단도 안 하기로 했고 예물도 주고받지 않기로 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식도 모두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일전에 이미 얘기한 대로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하기로 이미 알아봐 놓았고 날짜도 미리 다 상의했는데 왜 갑자기 상견례장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거냐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자신들이 남자 측인데 아들 결혼식 날 서울로 올라오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단은 받아야 맛이 아니냐며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다며 예단은 좀 받아야겠다고 하네요. 어머니의 고집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보다 못해 저희 아버지가 예단은 알아서 넣어 보낼 테니 금액까지 정하지는 말라고 했고 원하는 예단을 하기로 했으니 결혼에 관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게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네요. 그날 집에 돌아가자 아빠가 꼭 그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시집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 1대1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가족들과도 부딪히게 되는 것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깊이 있게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서울에 있는 한 호텔로 정했습니다. 예비시댁 쪽에는 관광버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기로 했고 웨딩 촬영과 드레스, 샵을 계약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모두 너무 행복하고 설레었어요. 한 번은 예비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친척집에서 올라온 야채를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겸사겸사 갔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게 아니 잘 사는 집에서 이런 야채도 받아먹니? 백화점 가서 품질 좋은 거 사 먹지 않고? 혹시 너희 집은 백화점 물건 먹으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것만 우리 주는 건 아니지?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가지고 온 것도 모두 품질 좋은 거예요. 다 대형마트로 납품되는 것들인데 저희한테 항상 좋은 거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 뭐 그렇다면 그런 것보다 해야지. 어머니는 말끝마다 너희는 잘 살면서 너네만 좋은 거 먹고 쓰니 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집은 여유로운 편입니다. 일찍부터 아빠가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그 사업이 알맞은 시기를 타게 되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인지 어머니는 한 번씩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자친구가 대신 미안해 했고 남자친구의 탓이 아니기에 전 넘어가주고는 했었습니다. 저희는 예단을 2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3천 이상을 이야기했지만 집도 거의 저희 쪽에서 준비하는데 예단까지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물은 반지와 시계 하나씩을 나누어 끼기로 했지요. 저희 부모님은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불로소득이 아닌 밑바닥부터 일궈낸 재산이었기에 작은 것부터 정말 알뜰한 편이십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에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반지도 시계도 과하지 않은 선에서 남자친구가 골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브랜드에서 예물을 했냐고 물으시기에 말씀드리니 왜 고작 거기에서 했냐면서 저희가 한 것들보다 배는 비싼 곳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우 너희 돈 많잖아. 그런데 뭘 아끼니? 하면서 내 것도 한 세트 해주면 결혼식 날 끼고 좀 좋아? 아니, 나는 반지 14오면 된다. 라고 하시기에 어머니 나중에 환갑 때 반지 한 돈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입을 삐죽대시는데 솔직히 벌써부터 내게 왜 그러실까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 흐르더군요. 어느덧 결혼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저희는 예단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는 잔뜩 기대를 했는지 예단비를 보고는 고작 2천을 넣으려고 하십니다. 2천이 적은 돈인가요? 전 정말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해봤는데 2천 이상은 책정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돈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짜네 짜. 기왕 하는 거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더 넣으면 되는 걸. 그게 뭐 어렵다고 고작 1,000만 원으로 사람 기분을 나쁘게 시나 몰라.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 집 사는데 돈 많이 주셔서 예단비는 제가 제 돈으로 챙긴 거예요. 사돈 돈이 네 돈 아니니? 그래 쓰는 김에 한 장 더 썼으면 좀 좋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한우 말고 미국산 소고기를 준비하는 건데. 됐다. 밥이나 먹자. 와서 차려. 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민망했는지 제게 앉아 있으라며 어머니를 거들어 상을 차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왜 네가 난리야. 너야말로 가서 앉아 있어. 남편이 귀하고 어려운 줄 알아야지. 이제부터 연습이다 생각하고 주방 일은 네가 해라. 수저 놓고 식탁으로 갖다 날러. 물론 제가 할 수 있죠. 제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단이 들어가는 기분 좋은 날이어야 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아버님도 신우이도 있기에 분위기를 더 이상은 망치고 싶지 않아서 상을 같이 차리는데 아빠가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면서 앞으로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식사를 했고 식사를 마치자 어머니께서 제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설거지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기름 있는 그릇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는 아니? 매일 나오는 설거지 밀어놓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 해. 안 그러면 벌레 꼬이고 냄새 난다. 제가 그날 예배 시작에 간 순간부터 어머니는 절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심해지시는데 결혼식 이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 식기세척기 계약해 놨어요. 설거지 밀릴 일도 없고요. 그릇대 종류에 따라 다 알맞게 씻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뭐? 식기세척기?
돈이 많으니까 별걸 다 사네. 그냥 물 틀어서 설거지하면 될걸. 왜 그런데 돈을 쓰니? 저희 맞벌이잖아요. 집에 와서 저희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집안일이 치이면 둘 다 힘들고 짜증도 높아질 것 같아서 상의해서 계약한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거 몰라. 네가 꼬셨겠지. 아무튼 요즘 애들 게을러서 설거지도 기계를 시킨다네. 제가 여기서 어머니랑 말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한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토 달지 말고 꼭 지켜주길 바란다. 대체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너희 결혼해서 앞으로 버는 월급은 모두 나한테 보내도록 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남자친구는 의외로 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둘이 버는 돈을 어머니께 모두 보내라고요? 왜 그래야 하죠? 아니, 왜냐고? 아니, 너희는 지금도 돈 많잖아.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수입도 적고 이 나이 우리 둘이 계속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잖니. 그러니까 너희 월급으로 우리 좀 살자. 어머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 많은 돈, 제 돈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돈이에요. 아니, 네 앞으로 건물도 있는 거 알아.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도 충분하지 않니? 그건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제가 2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니, 뭐? 아니, 그걸 왜 사돈을 들이니? 네 돈인데.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치자.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넌 우리 집 식구이니 이제부터는 안 된다. 월급을 못 주겠으면 네가 사돈들에게 했듯이 그 월세를 우릴 다오. 아니, 나는 80%는 싫어. 100% 주는 걸로 해. 어머니가 당당히 요구하는 것도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남자친구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야, 어떻게 생각해? 어? 뭐를?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그게 우리 부모님이 연세도 있고 계속 일을 하기 힘드시니 내가 아들이니까 생활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해. 뭐라고? 자기야,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60 중반이신데도 한창 일하시거든? 자기 부모님은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연세가 많다고? 대체 어떤 기준이야? 남자친구는 제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네. 난 못해. 어머니, 전 그 어떤 생활비도 못 드려요. 돈이 필요하시면 일해서 버세요. 아직 한창이신데 왜 자식들한테 돈을 바라세요? 저희가 어떤 때가 되어 드리는 용돈도 아니고 생활비를 달라고요? 그것도 아들 부부가 버는 돈을 전부요? 와, 진짜 이건 무슨 아들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봉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희 부모님이 사돈들 생활비 쓰라고 개처럼 일해서 일군 사업 아니고요. 그렇게 쓰이라고 건물 사서 저 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나중에 연세 더 드시고 나면 생활비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러시니 저한테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못 드려요. 아니, 안 드려요. 뭐? 너 지금 뭐 착각하나 본데?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난 네 시어머니고 여기는 시댁이야. 어디 말을 해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니? 어머니, 전 어머니에게 싸가지 없다는 말 들을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먼저 선을 넘으셨고 제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와, 너 지금 우리보다 좀 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니? 네가 너무 예민해. 너 그런 식이면 우리 아들이 아니라 그 누구랑도 결혼 못하고 혼자 늙어 죽어야 해. 전 전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네요. 아무래도 저 여기에 더 못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나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보다 자기한테 더 실망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이러냐고 하기에 문제가 뭔지 모르는 네가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가 오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로 가서 파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그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유는 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아빠가 그때 왜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지 알겠다고, 벌써부터 나 하나가 아닌 우리 집을 보며 다가오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고 우리 집과 너무 다른 생활 분위기에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저에게는 잘하지만 가족들,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상황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결혼까지는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제 이야기에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제가 내린 결론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과한 말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기에 그게 더 문제라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더 이상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모든 지인에게 파혼을 알리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한참을 매달렸지만 단호한 제 모습에 결국에는 파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남자친구에게 내려고 했습니다. 대신 저는 집과 가전, 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지금 전 파혼을 하고 신혼집으로 계약했던 집에서 독립해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기회에 독립을 하게 되었네요. 이번 일을 겪으며 결혼이라는 테두리가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는 참 좋지만 결혼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언제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결심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 혼자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가족도 저희 배경이 아닌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